안녕하십니까. 호치민시의 부동산 소식을 올려드리는 김영기 실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2월 들어서 나온 베트남과 호치민시의 전반적인 사회와 경제의 뉴스들을 모아서 한번 이번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하여 호치민시의 부동산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VN 익스프레스 신문에 2025년 2월 7일 날 나온 신문인데요. 국회에서 열린 2월 7일 회의를 통해 통과된 내용인데, 베트남에서 향후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정부의 예산을 도시철도와 고속철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고속철 같은 경우에는 시속 350km, 그리고 여객 터미널은 23개, 그리고 화물 터미널은 5개로 있고요. 2025년에 시작하여 2035년에 공사를 마감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과 남을 연결하는 하노이에서 호치민시 안푸에 위치하고 있는 2TM 역사까지 총 20개의 성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8%로 잡고 있고 향후 2030년까지 매년 2자릿수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과거 2021년에서 2026년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달성률이 52.7%밖에 미치지 않았는데, 과거 정부 예산으로 진행할 프로젝트가 2만 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6년에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10,000개 정도로 줄였고요. 그것을 또다시 5,000개로 줄였고 해서 베트남 수상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이런 정부에서 진행해야 될 프로젝트를 3,000개까지 줄여놓았다고 합니다. 향후 집중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들만 집중해서 정부 예산을 사용할 것이고요. 특히나 정부 예산은 인프라 프로젝트,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디지털 분야 개발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과거에도 호치민시의 도시개발, 지하철 노선의 계획도는 있었습니다만 호치민시 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요. 호치민시의 도시철도 메트로 노선은 총 12개로 되고, 그리고 건저와 구찌까지 연결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미 현재 완공되어 있는 지하철 노선 1호선 같은 경우에도 과거 벤탄 시장에서 롱빈 디포트까지 있는 노선이었는데요. 바탕하이 방향 그 지나서까지도 쭉 연결이 되는 노선이 있고요. 2호선 같은 경우도 과거 서해에서 벤탄시장 쪽까지 오는 노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TM으로 더 연결이 되면서 저 멀리는 안승 사거리 외부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 2호선 노선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5호선과 7호선을 제가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요. 5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지에서부터 일개는 그랜드파크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 롬프 기존에 있던 그 터미널로 가서 거기서 1번 라인과 2번 라인으로 갈라져서 한 라인은 그랜드파크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한 라인은 벤츠의 솜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라지게 되는, 이렇게 해서 5번 라인은 제 향후에 그랜드파크까지도 들어가게 돼 있고요. 심지어 7번 노선을 보게 되면 7번 노선도 하이테크 공단을 지나서 그랜드파크, 그리고 또다시 롱빈까지 가는, 그랜드파크를 경유하는 이런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보시게 되면 쩐나오, 타오디엔, 탄다 지역을 거쳐서 증터 이런 거쳐서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랜드파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노선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랜드파크를 경유해서 지나가고 하나는 마지막 역이 그랜드파크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노선과 비교하여 훨씬 더 외곽으로 확장되어 있는 노선이죠. 특히 이번에 나온 11호 노선과 12호 노선 같은 경우에는 또 더 이제 크게 차이점이 있는데, 11호 노선은 구찌까지 나가게 되는 노선이 되고요. 이 구찌 노선 같은 경우에는 시내 중심지를 함께 지나게 되는데, 특징은 호치민시 사이공강을 따라서 쭉 연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LRT 노선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LRT와 MRT의 차이점을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번 노선 같은 경우에는 건저까지 나가게 되는데 총 48.7km 구간으로 시내에서 보면은 관광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저까지 쭉 연결이 되게 되는데 7군에서부터 연결하여 건저까지 나가는 노선입니다. 네, 이어지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소식 같은 경우는 2025년 2월 6일에 베트남의 징 뉴스에서 제가 뉴스를 따왔는데요. 이 뉴스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호치민시 2TM 지역에 보면은 살라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살라라고 하는 지역, 여기 같은 경우엔 베트남의 자동차 제조업체죠. 타코 그룹에서 더 빠르게 이 도시를 완성하는 데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드디어 신문기사에서 선그룹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선그룹 같은 경우에는 투둑시에서 어느 부분을 직접적으로 나서서 도시 개발을 하고 싶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좀 더 멀리서 흐릿하게 보여있는 여기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 좀 이렇게 이미 토지공사가 끝나 있는 이 부분, 여기가 글로벌시티의 현장 117.4헥타에 달하는 구간이고요. 이 옆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녹지, 이곳이 바로 여기가 호치민시의 락지엑 스포츠 컴플렉스 단지인데요. 맞습니다. 선그룹에서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것은 락지엑 국립체육센터, 여기 있는 단지와 함께 증터 부분과 함께 베트남 민족문화역사공원 요것을 개발하고 싶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증터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 탄다 옆에 있는 지금 과거 시멘트 공장에서부터 컨테이너 하적장에 있는 바로 투둑시의 핵심이 된다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증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저도 또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런 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선그룹처럼 이런 큰 회사가 맡아서 진행을 하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선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선월드라든가 선그룹, 다낭이나 푸꾸옥 등등 뭐 사파 그리고 떠있는 등등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소를 많이 지니고 있고 베트남 전국적으로 보면 16개 성에 곳곳에 선그룹의 대형 그런 유원지라든가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그룹은 여태까지 한 번도 한 프로젝트도 호치민시에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치민시에서 가장 골자라고 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를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어진 소식 네 번째입니다. 호치민시에서도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이 투둑시입니다. 호치민시 전체적에서도 과거에 2군, 9군, 투둑군 세 군데를 모아서 이렇게 투둑시로 편성이 된 지 어느덧 몇 해가 지났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는 정부, 베트남에서 투둑시를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하여 9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분산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이 빨간색 여기 있는 부분이 타오디엔, 안푸 지역에 합쳐 있는 것을 1구역으로 잡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턴파크라든가 그리고 베트남 락지엑 스포츠 컴플렉스 단지 그리고 글로벌시티가 들어가는 것이 8구역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9구역은 삼성전자라든가 하이테크, 인텔, 비에젯 등등의 베트남의 여러 공단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하이테크 공단이 들어가 있는 곳이 9번 라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있는 요곳, 요 위치가 투둑 골프장과 함께 비놈 그랜드 파크가 들어가 있는 위치가 이곳 4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호치민시의 투둑시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지금 여기에 준비하는 타겟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네, 이어진 소식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호치민시의 정중심지 가장 핫한 제일 비싼 땅이죠. 벤탄 시장 앞에 있는 광장이자 벤탄 시장 지하철역인데요. 그 앞에 여기에 공사를 하다 멈추었던 여기 있는 완 센트럴 사이공이라고 하는 과거 리츠칼튼 레지던스로 준비를 하고 있던 건물이 드디어 올해 7월에 분양을 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과거 여기까지의 공사를 마세리 홈스에서 했다가 증밀란이라고 하는 마담의 체포 소식과 함께 반팀판 그룹에 대하여 여러 조사가 있을 때 한동안 멈춰 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드디어 마세리 홈스에서 다시 개발권을 가지고 와서 올 7월에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벤탄 시장 같은 경우는 향후에 호치민시에서 지하철 노선 1, 2, 4, 5호선의 환승역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부지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사진에서 보시는 곳은 여기 있는 코리대 밑에 있는 부분이고요. 위에는 이렇게 두 개의 타워가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에 저희에게 나온 소식으로서는 하나의 건물은 호텔로 사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스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7월에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소식을 전해드리게 될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전체 또는 호치민시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와 가장 핫한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 6번째 소식입니다. 6번째 소식 같은 경우는 베트남 이주 인구 증가율에 대한 소식 리스트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는데요. 해당 인구 증가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인구 증가가 아니라 기존에 어느 지역에 거주 신고를 하였던 사람이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들어온 유입 인구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빠진 인구를 제하고도 증가한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여기 10개의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전체에서 도시화를 나타내는 인구 증가율의 가장 대표적인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자료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료를 모았다고 합니다. 여기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인구 증가 1위는 호치민시였습니다. 호치민시는 23만 2,022명의 인구가 주소 이전을 하면서 늘어났고요. 그 다음은 빈증이 18만 8,301명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박린과 하노이 같은 경우는 3, 4위라고 하지만 수 1, 2위와는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5위는 다낭, 6위가 건터, 베트남 메콩델타 쪽에 있는 남부 쪽 중요한 경제도시죠. 그리고 또한 빈증 옆에 있는 동나이, 이렇게 해서 1위, 2위, 7위가 호치민시와 빈증, 동나이 세 군데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호치민시 최근 인근 지역을 보게 되면 롱안이라고 하는 도시도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빈홈스와 함께 여타 프로젝트들도 최근에 롱안으로 많이 가서 2025년도에 그런 여러분들께 소식을 올려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위가 하이퐁이 또한 많이 올라왔고 10위 같은 경우에는 떠있는이 많은 인구 유입률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이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순위가 많이 밑으로 내려갔고요. 네, 여전히 빈증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2025년 2월에 들어서 구정 연휴를 마치고 나온 베트남 정부 그리고 호치민시의 여러 사회 경제적인 소식을 함께 모아보았습니다. 해당 자료가 호치민시의 부동산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호치민시의 부동산 소식을 올려드리는 김영계 실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